초콜릿은 원래 뭐 약국에서 팔던 건강 음료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6세기, 18세기 유럽인들은 초콜릿을 약간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처럼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유가 중남미 원산인 거죠, 카카오가. 그쪽에서는 원래 종교 의례에서 많이 썼어요. 약간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빻아서 설탕이 없는 채로 이제 마시면서 어떤 그 맑아진 정신을 가지고 종교 의식에 썼던 거죠. 이제 이런 효과들을 알다 보니까 이런 뭐 배앓이에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각성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약처럼 팔았어요. 네. 그 벨기에 거기도 뭐 감기약하고 카카오 취급하던 가게에서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제 단적인 예가 이제 벨기에인데요. 그쪽에 노이하우땡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약을 하던 집이었는데 초콜릿까지 같이 한 거예요. 이제 두 형제가 초콜릿과 약을 팔면서 이제 초콜릿 업계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좀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기호식품이 많이 그렇잖아요. 뭐 콜라나 그다음에 뭐 닥터 땡땡, 그다음에 뭐 설탕 이런 것들도 다 약국에서 원래. 예, 약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되고 이러면서 대중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 대중음식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초콜릿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화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산업이 좀 발전을 한 겁니다. 일단 뭐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과정이 좀 길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카카오 열매가 꽤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쪼개면은 그 안에 카카오 빈이 열매에 따라 다른데 한 25개에서 5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커피랑도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면서 향이 더 이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분을 날리는 건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이걸 한번 분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겉껍질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저희한테 익숙한 카카오 닙스라고 요새 그 홈쇼핑에서 많이 팔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요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걸 또 다시 분쇄를 해가지고 그 액상화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콘칭 과정이라는 전문적인 과정인 건데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템퍼링 과정, 그러니까 온도 안정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결정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이 온도를 맞춰가지고 이 완성된 액체를 붙이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 초콜릿이 나오는 거예요.